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플러스 맥입니다. 오늘은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 키보드 교체를 좀 해줄 거예요. 네, 지금 요 키보드 모습을 보면 꼭 예전 2015년도 모델까지 나왔었던 그 키보드 모델들을 보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2015년도 이제 뉴 맥북이죠. 뉴 맥북부터 이제 키보드 타입이 이제 좀 바뀌었었는데, 그러더니 2016년도에 이제 맥북 프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키보드가 이제 싹 다 바뀌었죠. 키보드 타입이. 안타깝게도 그 키보드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. 그 16년도부터 2019년도 15인치 모델까지 키보드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두 번씩 눌리거나, 네, 아예 잘 안 눌리거나, 네,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애플에서 이제 뭐 대대적으로 그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제 무상 수리까지 이제 받아서 진행을 했었었는데, 아무튼 이제 애플도 개선을 하다가, 네, 뭐 2세대, 3세대, 뭐 3.5세대까지 나왔었나요? 아무튼 이제 계속 개량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키보드 타입을 2019년도 16인치 모델부터 옛날 타입으로 이제 바뀌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20년도 모델, 네, M1 모델들까지 뭐 지금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키보드들은 다 요 방식의 키보드로 다시 회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키보드에 침수된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 뭐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된다면 뭐 세척을 해서라도 살리는 게 좋은데, 이미 키보드 회로가 망가졌더라고요. 일부 키가 눌리지 않고, 뭐 누르면 이제 일부 키를 누르면은 옆에 키가 같이 눌린다든지 그런 지금 오동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. 그리고 또 이쪽 캡슐락 키랑 엔터 키까지도 지금 또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 가지고, 네, 키보드 교체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키보드 자재를 좀 준비를 했고요. 네,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요. 물리 ESC 키도 이제 생겼죠. 네, 다만 이제 펑션 키는 없습니다. 터치바가 달려있는 모델이니까. 뭐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에 터치바를 또 없앤다고 해요. 이게 생각보다 뭐 사용이 많이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서드 파티 쪽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간다고들 해요. 저도 뭐 사용하고 있지만 뭐 굳이 뭐 터치바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,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저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면서 쓰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, 네, 아무튼 그래서 키보드를 뜯고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부분들, 지금 이 부분들이 다 나사가 아니에요. 나사가 아니라 리벳으로 이제 박혀 있는 겁니다. 리벳으로 그냥 다 떼내고 나사를 꽂아야 되는데, 나사가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나사가 아니라서, 네, 이 나사도 따로 구매를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, 뭐 보면은 지금 일부 부분에 나사들이 박혀 있기는 해요. 네, 이쪽 부분도 보면은 나사들이 박혀 있기는 한데, 이 나사가 요 홈이랑은, 네, 전혀 맞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저는 나사를 좀 대량으로 많이 사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. 일단 이제 원래 박혀 있는 나사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. 일단 요것들은 다시 사용을 할 나사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수리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이게 키보드가 교체가 안 되는 걸로들 알고 계셔서, 네, 그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나사는, 네, 아이폰 분해하는 나사예요. 아이폰 그 처음 분해할 때 쓰는 그 드라이버 0.8짜리였나요? 최초에 이제 박혀 있는 나사들은 다 제거를 해줬고요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, 여기가 이제 ESC 키가 있는 부분이잖아요. 네, 요 부분 쪽에 이제 케이블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
요 케이블들은 항상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조금이라도 세게 당기거나 많이 구겨지게 되면 이쪽 부분이 지금 또 터치바 쪽이거든요. 이제 많이 구겨지거나 찢기거나 이제 완전 구겨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가급적이면 요 ESC 쪽부터 작업을 해서 안전하게 빼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이제 나사들 다 제거해 줬으면 간단히 키보드 뜯고 립에 뽑아주고 새로운 키보드 올려서 나사만 박아주고 다 조립해주면 끝입니다.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해가 되어 있는데 키보드만 교체를 딱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분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 그냥 잡아 뜯으면 돼요. 그리고 이 키보드 자재가 굉장히 또 좀 날카롭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. 네, 이제 키보드를 떼냈고요. 네, 이거는 한번 이렇게 떼내면 이렇게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, 그리고 많이 울고요. 그래서 한번 떼어낸 건 재사용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한번 떼어내면 끝이에요, 이런 부품들은. 네, 지금 보면 리벳이 단 하나도 그냥 뽑힌 게 없어요.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단 하나도 그냥 뽑힌 게 없습니다. 이거 다 뽑아야 돼요. 다 뽑아야죠. 왜냐면 이게 또 뽑으면서 하나씩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일단은 나사 채우는 거는 그냥 띄엄띄엄 할지 모르더라도 일단 리벳 자체는 다 제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리벳이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고요. 네, 이런 니퍼를 사용을 해서 뜯어줘야 되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키보드 리벳을 뽑아내는데 전용으로 사용하는 니퍼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리벳이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고요. 니퍼를 너무 세게 잡은 상태에서 뽑아내면 그냥 잘릴 수도 있고, 사실 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잘리는 거는 괜찮은데, 너무나 많은 부분을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이제 나사를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 모두 다 사고 없이 뽑아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빠르게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 이제 뭐 곡물류의 요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리벳이 그냥 사가서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을 다 성공적으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요. 이게 또 찍으면서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. 이 사이드 부분들이 가장 좀 주의해서 뽑아줘야 됩니다. 굴곡이 있어서 이 니퍼가 진짜 좋아요. 이거 작업하는데 일반 니퍼 쓰면은 이게 각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, 요거 되게 좋습니다. 일반적인 니퍼랑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약한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은 그냥 뚝뚝 잘려버리기는 하는데, 이럴 때는 좀 근처를 잡아서
살짝 흔들면서 다시 뽑아주면 이렇게 뽑혀요.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? 원래는 지금 이게 영상이라 제가 쉽게 뽑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갔던 쏟았던 것 자체가 디퓨저라서 이렇게 잘 뽑히는 거고요.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엄청 잘 뽑히진 않습니다. 좀 실패 한두 개씩 하기는 하거든요. 이건 진짜 잘 뽑히네요. 가끔 정말 안 뽑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뿌리고 뽑으면 잘 뽑히긴 하겠네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게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잘 뽑힙니다. 이렇게 반대쪽은 손바닥이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게 반대쪽을 이제 눌러주면서 빼주는 게 더 잘 뽑힙니다. 그래서 요 사이드 부분 쪽이 가장 잘 뽑히고, 아까 이쪽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턱 때문에 이런 니퍼가 아니라 일반 니퍼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좀 각이 좀 잘 안 나와서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뭐 그것도 뭐 숙달되면 빠르게 되기는 하는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뽑았습니다. 이제 키보드를 얹어 줄 거고, 네, 그 전에 이제 여기 리벳이랑 리벳 찌꺼기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털고 와서, 네, 이제 키보드 자재를 이제 얹어 줄 거고요. 그냥 단순히 여기다 얹어 주면 됩니다. 네, 얹어 주고 이게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될 거고요.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춰주면 한쪽으로 이제 쏠려 가지고 좀 비기 싫어지니까 항상 균형을 잘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. 나사를 너무 다 박아버리면 안 되고요. 좀 이제 한 몇 개 박아 놓고 이제 보면서 밸런스가 좀 전체적으로 잘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. 좀 중앙 쪽 부분을 나사 몇 개를 채워서 위치를 좀 잡고,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할 때 나사를 채울 때 사이드부터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.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키보드를 잘 밀착시켜서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눌러주면서 이제 맨 마지막 사이드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나사를 체결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앙 쪽을 채워서 전체적인 반대쪽을 보고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, 이게 또 나사가 약해서 너무 또 세게 잠그면 부러집니다, 머리가. 그래서 살살 해줘야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, 지금도 보면 약간 위로 쏠렸어요. 위로 쏠렸으면 아래로 내려줘야겠죠. 나사가 너무 작아서 손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해줘야 됩니다.
이게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. 잊지 마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고정해 나가야지. 이쪽부터 고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눌리면서 이렇게 울겠죠. 울면서 이제 가운데 쪽은 또 네, 이상하게 눌릴 거고, 가급적이면 요 스페이스 있는 쪽 부분은 네, 원래 나사 있던 나사들로 좀 고정을 해 두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케이블 때문에 이쪽은 확실히 좀 고정을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지금 카메라 각도에서는 조금 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실제로 봐가면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은 것 같으면 뭐 이제 별거 없습니다.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나사 돌리는 거죠. 다 돌릴 때까지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나 엔터키, 좀 약간 크기가 큰 키 같은 경우에는 빈틈없이 나사를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 키보드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네, 그냥 일반 나사를 박는 데가 아니다. 요 키보드 그러니까 이쪽은 리벳이 안 박혀 있는 데예요. 뭐 나머지 리벳 안 박혀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, 이쪽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해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하면 헷갈리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. 네, 지금 원래는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조금 건너뛰면서 조립을 해줬는데, 이 사이드 부분들은 웬만해선 다 채워줄 겁니다. 네, 근데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. 뭐 요쪽 부분이나 요쪽 부분들, 요 부분은 또 이제 펜이 또 이제 조립이 되는, 지금 이게 펜 조립되는 부분이거든요. 요쪽에서 요쪽까지 펜이 또 눌러주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네, 빼먹어도 괜찮습니다. 뭐 리벳이 뜯다가 리벳이 잘 안 뜯겨서 뭐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뭐 펜들이 좀 눌러주는 부분들도 있어서
네, 어느 정도 뭐 괜찮고, 가급적 근데 중앙 쪽 부분은 실패를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케이블은 다시 이렇게 좀 살짝 해주고요. 어차피 이쪽에 지금 백라이트 필름을 다시 덮어줘야 되니까 너무 세게 눌러주지는 말고요. 그냥 원래 상태로 이제 케이블을 좀 위치를 시켜주고 나머지를 또 작업을 해야죠. 그리고 아까 이런 구멍들 표시해놨고 이제 사이드에 있는 거 뭐 사진 찍어 놓으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이게 나사 구멍이 다릅니다. 나사 구멍이 달라서 이 나사를 어차피 꽂아도 헛돌고, 아, 이 나사는 맞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 나사가 너무 작아서 진짜 이게 체결하기가 빡십니다. 옛날 맥북들, 2015년도까지 맥북들도 좀 약간 구멍이 작은 편이었는데 더 작아졌어요. 그래서 나사 채울 때 조금 짜증 나긴 하는데 천천히 하면 뭐 할만해요.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보강해줘야 될 위치는 좀 보강을 해주고, 혹시 뭐 빼먹은 데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좀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나사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신 분은 나사 다 박으셔도 돼요.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뿐이죠. 예전처럼 나사가 엄청 싸면 또 그냥 다 박겠는데, 네, 이제 대충 다 된 것 같고요. 엔터키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보면서 자주 쓰는 키들, 좀 크기 큰 키들 위주로 보강을 해주면서 채워주면 좋습니다. 네, 제가 봤을 땐 이제 다 이 정도면 됐고요.
네, 이제 다 됐습니다. 이 키보드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진짜 마치 정품 키보드 같고, 약간 예전 모델들 좀 확인하다 보면 키보드가 이게 가끔 품질이 약간 좀 이상하다, 이 고무 눌리는 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, 일단 16인치는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키보드 작업, 네, 이렇게 키보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네, 뭐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기타 다른 부분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이제 여기에서 할 거는 그냥 백라이트 그냥 필름 덮어주고, 요거 보호 필름 제거하고요. 백라이트 필름 덮어주고 그냥 조립하고, 네, 그냥 메인보드 올리고 뭐 배터리 올리고 그냥 조립하면 마무리입니다. 뭐 분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, 네,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없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없으면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키보드 교체하시는 거, 사실 뭐 일반 분들도 쉽게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16인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해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. 분해했다가 뭐 하나 날려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16인치는 직접 분해를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이제 뭐 별의별 케이스 되게 많았어요. 이제 각도 센서죠. 모니터 열리는 그거 센서 끊어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, 요거 터치바 쪽 커넥터 잘라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, 조립하다가 케이블들 제대로 결착 안 한 상태에서 뽑아내다가 그것도 끊어 먹으시고,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16인치 경우에 이게 제가, 그리고 저도 분해를 해봐도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고 제일 조립할 때 진짜 거지 같다라고 느끼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예전에 지금 2016년도 17년도 이런 모델에서는 좀 조립할 때 조금 이제 스텝들이 간소화된 게, 키보드에 백라이트 기능이며 회로며 뭐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키보드 케이블 하나만 딱 꽂으면 펜이랑 키보드랑 다 백라이트랑 다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옛날로 다시 회귀했잖아요. 그러니까 키보드 케이블 따로, 백라이트 케이블 따로, 그리고 펜 케이블 따로, 이런 식으로 조립할 때 보드 얹으면서 그걸 또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빡세졌습니다. 가급적이면 이제 고장이 안 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, 꼭 이제 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사설 업체나, 네, 공인센터에서 이제 수리를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뭐 조만간 요 16인치 모델 대해서 좀 분해하고 청소하는 영상을 조금 찍어서 올려볼 계획이 있습니다. 이게 요즘에 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, 네, 양해 부탁드리고요. 내부적인 사정이기는 한데 이제 직원분이 관두셔가지고 제가 혼자 뭐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, 네, 너무 일에 치여 있습니다. 일에 치여 있어서 영상 찍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, 네, 그래도 제가 틈틈이 짬 내서 어떻게든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